네,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지스타. 어제는 저희가 현장 연결로 이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직접 전달해 드렸습니다. 오늘은 이 개최 현황과 앞으로 게임사들의 주가 전망과 분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신 기자, 어제 저희가 현장 연결해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더라고요. 이게 참여한 게임사 부스만 해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요? 예, 맞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 면으로 일단 상당히 늘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습니다. 예.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온라인으로만 중계가 됐었는데 지난해에는 제한된 인원만 행사장 관람이 가능했습니다. 올해는 이 3년 만에 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번 지스타의 슬로건이 다시 한번 게임 속으로였습니다. 아무래도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위축됐던 오프라인 행사가 제대로 열리면서 다시 한번 최대 게임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는 하는 의미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지난해 불참했던 넥슨과 넷마블 등 이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국내 대표 기업들이 참가를 했고요. 미국과 중국 등 43개 나라에서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동안 이만큼 억눌렸던 것들이 이번 지스타에서 이렇게 확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예. 사실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그동안 본업보다 부가 사업에 많이 집중을 한다,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번 지스타를 통해서 다시 또 본업의 중요성을 되새겼다,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그만큼 사실 신작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중요도가 지금 높아진 시점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이 게임사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게임일 겁니다. 예, 맞아요. 이 신작에 따라서 이 주가가 반등하는 만큼 이번에 지스타를 통해서 신작을 발표해서 앞으로 게임주 반등할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 같은데요. 예. 이 먼저 4년 만에 지스타로 돌아와서 가장 큰 부스를 차린 이 넥슨의 신작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행사에서 9개의 신작을 선보였는데요. 이 넥슨은 이 마비노기라든지 카트라이더와 같이 기존 IP를 활용을 해서 만든 신작들을 보여줬습니다. 특히 이 데이브 더 다이버라는 게임이 있는데 현재 스팀이라는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에서 사전 출시가 됐는데 전 세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크래프톤의 신작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달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을 출시할 예정인데요. 예. 특히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정원 넥슨 코리아 대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신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이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꼽아서 좀 이 현장에서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. 예. 마지막으로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이 세계 3대 게임쇼로 꼽히는 게임스컴에서 이 한국 게임 최초로 3관왕을 차지하면서 이 지스타가 열리기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었죠. 예. 역시나 이번 지스타에서도 이 많은 해외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찾았다고 합니다. 네,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게임으로 네오위즈의 주가가 정말 많이 들썩였던 기억이 납니다. 예. 특히 이 피해 거짓 같은 경우가 콘솔 게임인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국내 게임사들도 해외 공략에 좀 박차를 가하면서 콘솔 게임을 많이 또 출시를 했다고 해요. 어떻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원래 기존 우리나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RPG라고 그래서 예. 기존에 있었던 이 롤플레잉 게임을 집중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네. 그동안 한국 게임들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중심이었죠. 하지만 북미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다시피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, 스위치 등 이 콘솔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. 여기에 중국 게임이 부쩍 성장을 하면서 예. 이 국내 게임 한동안 주춤했던 것이 사실인데요.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요 게임 업체들 이 콘솔과 PC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작을 들고 나왔습니다. 이 북미와 유럽의 해외 콘솔 시장을 타깃으로 한 만큼 이 국내 게임의 수출 실적도 한번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계속 또 저희가 게임 업계 관련 내용을 살펴볼 때 중국 게임사들 얘기가 또 빠지지 않습니다. 예. 이번 지스타에서도 중국 업체들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. 예, 이 중국의 주요 게임사들 정말 단기간에 부쩍 선장을 했습니다. 예. 이 중국 게임이 과거에는 국내 게임에 뒤처진다, 재미도 없고 그래픽도 없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예. 이런 말 다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. 이미 사업성은 물론 작품성에서도 중국의 게임이 국내 게임을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이 대표적으로 이 중국 호요버스라는 기업이 개발한 이 원신입니다. 이 원신이라는 게임은 전 세계에서 5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이면서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이 호요버스는 이 원신이라는 게임 이외에도 미해결 사건부라든지 붕괴라는 게임도 선보였습니다. 예, 일단 중국 게임사들 정말 맹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 또 경계감을 가지면서
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마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. 사실 그동안 네. 게임주들 주가가 사실 신작에 따라서 좀 향방이 엇갈리긴 했지만 그쵸. 전반적으로 부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. 이번 지스타를 계기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맞습니다. 일단 이 게임주들 살펴보면은 이 신작이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. 예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작이 다소 늦게 출시됐기 때문에 네. 그런 예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주들 좀 다소 부진한 평가를 받았었는데요. 이 사실 지스타 호재 이미 개막 전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려면은 아마 이번에 보여준 신작들이 이 실제 의미 있는 성과가 또 나와야지 이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습니다. 이 대표적으로 이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이 글로벌 게임 행사에서 3관왕 차지하고 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. 예. 아마 올해 가장 큰 이슈를 보였던 게 아마 이 네오위즈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내년 여름 글로벌 출시가 되는데 이후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온다면 뭐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오늘 일부 이제 게임주들 보면은 좀 상승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. 이게 지스타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? 아니면 다른 이슈들이 작용을 한 겁니까? 예, 오늘 사실 이 게임주들 살펴보면은 이 중국 게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. 네. 상승 배경을 보면은요, 이 중국 매체가 발표한 평론이 영향이었었는데요. 이 그간 이 시진핑 그 정부 한에서 이 게임을 이 정신적 아편이라면서 상당히 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게임을 못하게 막았던 만큼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도 게임이 별로였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었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게임 산업을 규제를 했고 이번에 3년임에 성공을 하면서 이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.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 매체에서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.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었죠. 이 중국 게임 판호 발급 여부도 이번에 이제 재개가 됐다고 합니다. 예. 지난해 7월 판호를 내준 뒤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올해 3월까지 단 한 건의 게임 판호 발급하지 않다가 이 4월 들어서 자국산 게임 판호 발급을 재개했다고 합니다. 사실 뭐 국내 게임사들도 이 중국 내 판호 승인 이슈 때문에 이 영향이 적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 이슈가 조금 해결이 되면서 앞으로 국내 게임사들 중국 시장 진출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지스타 정확한 인원은 아직까지 집계가 되고 있진 않지만 지금 추세라면 역대 최대 관람객이었던 2019년의 기록을 넘어설 것이다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끝날 때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.